자, 상당인과 관련 판례입니다. 자, 먼저 노트를 펴보죠. 자, 노트를 펴보면 자,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 플러스 중한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때 결과적 가중범위 되죠. 이 상당 인과관계는 전 시간에 배웠듯이 이 조건인과에다가 플러스 예견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B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로 살인죄의 고의가 아니고 상해죄의 고의입니다. 몽둥이를 휘둘러서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B가 몽둥이에 맞았죠. 그래서 상해를 입었고, 자, 여기서 상해로 끝나면 그냥 상해죄 기수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있다가 죽어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위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과적 가중범, 즉 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결과적 가중범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해치사죄가 되려면 여기 기본 범죄 행위 있죠.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이 기본 범죄 행위와 중한 결과라는 사망 사이에 있어서 이 상당 인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있어서 연결고리라고 하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당 인과관계가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와 플러스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이 기본 범죄죠.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이 기본 범죄에는 지금 보았던 상해도 있고요. 뭐 폭행도 있고요. 뭐 다른 예도 많이 있죠. 감금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가혹한 행위라든지 등등 많은 기본 범죄 행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상해가 나온다든지 뭐 사망이 나온다든지 등등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즉 이러한 폭행, 상해, 감금, 강도, 강간, 가혹한 행위 등등등등 이러한 많은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쵸? 요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중한 결과, 즉 상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이 실무가들은 100% 이 기본 범죄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있어서 100% 예견 가능성을 긍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폭행이라고 한다면 폭행치상이 되는 것이고 폭행치사가 되는 것이고 상해라고 한다면 상해치사가 되는 거고 감금이라고 하면 감금치상, 감금치사가 되는 것이고 강도도 마찬가지죠. 강도치상, 강도치사가 되는 거고 강간도 강간치상, 강간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전제하에서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를 다시 와볼게요. 자, 기본서에서 기본 범죄 행위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상해라는 기본 범죄 행위죠. 그렇죠? 이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했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무가들은 100% 예견 가능성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위 인정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 두 줄짜리는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인데 요즘에는 이 사실관계도 출제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보도록 합니다. 갑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을려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수에 때렸다. 이 수에 때린 것이 판결료지에 나와 있듯이 상해죄의 고의입니다. 자, 을려가 대항하여 또 이제 갑의 손가락을 깨물고 핥히게 되죠. 갑은 더 이제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때립니다. 여자가 이기나요? 남자가 이기지. 그래서 계속 때립니다. 수에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니까 을려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 도로가 있다. 가운데 도로가 있고 여기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합니다. 상해죄 고의로 폭행을 한다는 거죠. 여자가 못 견디죠.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도로는 뭐예요? 도로는 가운데 있는 도로는 차량이 많이 지나가죠. 차량이 많이 쌩쌩쌩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도로를 피해서 건너편에 왜 갔냐면 여기 음식점이 있었어요. 음식점 상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상가 안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이 가만히 있나요? 갑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갑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 퍽퍽퍽퍽 막 패는 거예요. 그쵸? 막 구타를 합니다. 폭행을 가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구경하는 거지. 구경하거나 뭐 말린다 하더라도 뭐 그렇잖아요. 또다시 이 여성은 이 갑이 계속 패니까 폭행을 가하니까 이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이렇게 도로를 건너가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갑의 주책은 하는 거예요. 자, 갑도 그래요. 내가 때린 거 맞다. 여기서 때렸고 때린 거 맞는데 내가 안 죽였다. 죽인 것은 저 차가 죽인 것이지. 나는 안 죽였다. 나는 그래서 상해죄의 고의만 인정될 뿐이지 나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 팔라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었더라면 당연히 을려도 건너가지 않았을 것이고 너가 또 이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또 다시 건너가지 않았을 것인데 조건인가 인정했죠? 인가를 인정했고 이것이 도로였기 때문에 사람이 자칫하다가 건너가게 되면 사람이 차량에 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능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견디지 못한 을려가 계속되는 갑의 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을 때 차량에 치하여 사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콜라 김밥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관계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조폭갑은 원한 관계가 있는 을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다리 등을 다치는 대로 내리찍었다. 요 닥치는 대로 내리찍었다라고 했을 때 무슨 고의일 것 같나요? 이 조폭이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건 살인죄의 고의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자, 을은 어떻게 살아납니다. 자, 수십 방 찔렀는데 수십 방 낫으로 막 찍힘을 당했는데 을은 어떻게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이 자상이 뭐지? 자상. 이 자자가 찌를 자자입니다. 칼로 찔러서 난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할 때에는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더욱 철저히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막 먹지 말라고. 당신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음식과 수분 섭취를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지켰는데 계속 병원에서 나오는 그 밥이라든지 이런 음식 갖고는 뭐 그렇잖아. 처음에 한두 끼는 먹어도 자꾸 먹으면 신물 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료라든지 누군가가 이제 병문안을 온 거예요. 병문안을 왔는데 이 동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콜라와 김밥을 사왔는데 이 조폭갑이 이런 것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뭐 지금까지 뭐 대충 먹어도 뭐 괜찮았는데 라고 하면서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었어요. 콜라와 김밥 함부로 먹은 탓에 이게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수분 저류가 발생해서 합병증이 발생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때 요 나주로 팔다리 등을 마구 내리 찍은 여기서는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네요. 요 이제 조폭이 아니고 요 을이네. 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제 을의 이제 뭐 동료라든지 뭐 친인척들이 콜라 김밥을 사왔겠죠. 그래서 그 콜라 김밥을 함부로 먹은 탓에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조폭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조폭갑은 살인 미수가 되겠습니까? 살인 기수가 되겠습니까? 왜요? 닥치는 내리 찍었기 때문에 일단 안 죽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도중에 콜라 김밥 먹고 죽었다. 그건 네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판례는 살인죄 미수를 인정했겠습니까? 살인죄 기수를 인정했겠습니까? 판례는 살인죄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자, 판결 유지 볼게요. 자, 살인 실행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잘 나옵니다. 유일한 원인 밑줄 그으시고 X. 직접적 원인 밑줄 그으시고 X.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나주로 팔다리 등을 마구 내리 찍었잖아요.
이 마구 내리찍었을 것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이것을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하여 바로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살인죄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따라서 살인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다른 사실이 게재되었다. 빨간색으로 다른 사실 동그라미. 이 다른 사실이 뭘까요? 그게 바로 콜라 김밥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렇게 화살표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콜라와 김밥이라고 하는 비유형적인 관계죠. 이 다른 사실이 게재되었고 그 사실이 뭔가요? 콜라 김밥이죠. 이 콜라 김밥이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이 그와 같은 할 때 이 그자 뭡니까? 그래서 이 앞에 그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그자는 달라요. 앞에 나오는 그자는 이 콜라 김밥을 말하는 거고요. 콜라 김밥이라는 것 때문에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선 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이 그가 뭔데요? 이 사망이죠. 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통상 예견, 그쵸? 여기 보세요. 나주로 팔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내리찍었다라고 할 때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닥치는 대로 내리찍으면 당연히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 즉시 죽어도 당연히 살인죄 기소가 되는 거고, 하루 이틀 살다가 죽어도 살인죄 기소가 되는 거고, 한 달 있다 죽어도 살인죄 기소가 되는 것이고. 왜? 팔다리 등으로 닥치는 대로 나주로 팔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내리찍었을 때에 그 즉시 죽든 일주일 있다 죽든 한 달 있다 죽든 이 닥치는 대로 내리찍었다는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된 거잖아요. 당장 안 죽어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판례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콜라 김밥 때문에 먹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한두 달 하루 이틀 살다 죽어도 중간에 밥은 먹잖아. 물도 먹고. 그렇잖아요. 밥 먹고 물 먹었다. 콜라 김밥 먹다. 아니면 햄버거 먹었다. 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언제? 행위 당시에 예견이 가능하다면 살인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이제 필기하셨잖아요. 이 콜라 김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기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쵸? 분명 의사는 뭐라 그랬어요? 수분과 음식과 수분 섭취를 철저히 억제하라라고 당부했잖아요. 근데 그 무시를 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콜라와 김밥을 마구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실이 개입된 겁니다.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땡땡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필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와요. 단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콜라 김밥 색깔 다른 사실 게재 색깔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잘 나와요.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것이 아니라 콜라 김밥 먹어 죽어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자, A병원 의사 갑은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분만 후 1시간 경과 시 예견되는 환자의 대량 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수혈과 B병원으로의 전원 지체를 하였다. 누가 했어요? A병원 의사 갑이 전원 지체를 한 거예요. 도착은 했지만 A병원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B병원 의사가 긴급성 판단을 그르쳤죠. 그렇죠? 그르쳤기 때문에 수혈을 긴급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수혈을 늦게 해서 했는데 환자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랬을 때에 B병원 의사가 아니라 A병원이야. A병원 의사 이 갑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A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B병원이죠. A병원은 조그만 동네 병원이고요. B병원은 좀 큰 병원이겠죠.
자, 의사갑이 있네요. 의사갑. 여기 의사갑이 있다. 여기 이제 의사 B가 있겠죠. 을 있겠죠. 을이 있었다. 여기 환자가 있죠. 환자가 있었다. 근데 환자가 지금 이 A병원에서 지금 의사가 이 환자를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대량 출혈 상황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계속 뭡니까? 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이 큰 병원으로 이제 병원을 옮깁니다. 그걸 전원이라 한자로 전원. 옮길 전자에다가 병원 원자를 써서 전원 조치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지체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과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과실은 뭐냐면 이 환자를 이 큰 병원으로 옮길 때 이 의사는 큰 병원 측에다가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써주는 거 있잖아. 조그만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갈 때 이 조그만 병원에서 무슨 걸 써줄 거예요. 그걸 써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써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것을 여기서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쵸? 자, 여기 보시면 A병원 의사로 갑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 전화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전화해 주나요? 담당 의사가 누굴지도 모를 텐데 전화를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환자 측에게 큰 병원을 옮길 때에 뭘 써준다고요. 뭐 경유서라든지 뭐 있잖아. 그런 거 써주잖아. 써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환자만 보는 거야. 이렇게. 라고 하면 이 큰 병원에 있는 의사을은 이 환자가 어떤 상태에서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긴급 환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큰 병원에 있는 의사을이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지체한 거야. 이 환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환자는 조속히 수혈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환자 산모죠. 산모는 사망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갑의 의사, 이 A병원 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겠죠. 아니다. 난 그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환자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우리 병원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저 병원 가서 죽었는데, 그리고 저 병원 의사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라는 거죠. 자기는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판례는 뭐라 할 것이냐 거죠. 판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꺽쇠 1번. 피고인은 이제 의사 갑을 말합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에 태반 조기 박리를 발견하고도 밑에 출혈 여부 관찰을 지시하였다가 수술을 한 후에 45분이 지나서 대량 출혈을 확인하였고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전원 조치를 하였다. 전원 조치를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원 조치를 하였는데 큰 병원 가서 이 환자가 사망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피고인 갑에게는 대량 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 전원을 빨리 해야지, 전원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이 지체 동그라미 했을 때에 의사 갑에게는 과실이 있는 것이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이 B병원이겠죠. 피해자가 고혈압이라는 점, 그리고 대량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알려줘야 되잖아. 이 A병원 측에서. 근데 이 병원 측에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지. 이것이 두 번째 과실입니다. 첫 번째 과실은 뭐다? 전원을 지체했다는 점. 두 번째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자, 그래서 꺽쇠 3번. 피고인이 대량 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는 하였는데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해서 수혈이 1시간 20분이 지난 상태에서 수혈이 시작됐다는 거지. 그쵸? 그랬을 때에 전원 지체를 했다는 이런 과실 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치, 의사 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실 등으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었다면 당연히 사망과 의사에 있어서 인과응의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B병원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환자가 자기네 병원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B병원 측과 A병원 측 모두 다 이제 쌍방 이제 과실이 인정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A병원 의사 갑을 중심으로 해서 다룬 겁니다. 됐습니다.
꺽쇠 3번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꺽쇠 2번도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자,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